예,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은 대선. 이번 대선에서 가장 주목하게 되는 곳. 아무래도 지지율이 높은 후보들이 포진해 있는 민주당이죠. 어제 3차 대선 예비후보 합동토론회가 열렸는데요.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와 2위를 달리고 있는 안희정 지사 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눈길을 모았습니다. 안희정 지사. 사실 탄핵 전에 지지율이 좀 빠지는 듯 하다가 탄핵 후에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지요. 본인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안희정 충남도지사 오늘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첫 TV 토론. 얼굴살이 좀 빠지셨어요. 고생 많이 하시나 봐요, 요새. 아마 머리를 또 좀 손을 봤더니 좀 더 빠져 보이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약간 좀 체중이 줄었습니다. 체중도 좀 줄고. 네네. 어떠셨어요? 어제 TV 토론 스스로 좀 점수를 매겨보신다면. 한 7, 80점이요. 7, 80점? 왜 네. 그 정도밖에 못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더 잘할게요. 상당히 날카로운 공격들도 어제는 오가더라고요. 예, 그러시더군요. 네. 그 토론회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드리도록 하고, 일단 탄핵 이후에 이 대선판 어떤 지각 변동, 어떤 변화를 좀 느끼십니까?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적절치 못한 어떤 언행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승복하고 국민을 사과하는 어떤 분명한 메시지가 없어서 예.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더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다음 정부를 새롭게 구성해서 이 국가의 위기와 갈등을 극복하자라고 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분명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들의 어떤 요구는 더욱더 분명히 느껴집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 요구는 더 커졌다. 그 헌재 탄핵 결정 직후에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 상승이 눈에 띕니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를 묻는 문항에서 문재인 전 대표하고 안희정 지사하고 5차 범위 내에서 1, 2위를 다툰 요런 조사 보셨죠? 예, 봤습니다. 상당히 격차를 좁혔더라고요. 예, 저도 좀 놀라운 조사 결과였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이 결과는? 예, 제가 주장하고 있는 대통합과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대한 기대. 예. 그것이 새로운 정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지, 이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근데 문재인 전 대표 캠프에서는 그 여론조사는 다른 당 지지자들이 역선택을 한 게 반영돼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다. 다시 말해서 문 전 대표가 본선 올라오는 게 두려운 사람들이 안 지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은 전통적 지지 기반 지지사원들과는 다른 노사모라는 새로운 참여하는 시민 세력들이 민주당에 함께 합류함으로써 우리는 집권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중도와 합리적 보수까지 아우르는, 더 나아가서는 이번에 촛불 광장에 모였던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을 우리 당의 지지로 이끌어야만 우리는 튼튼한 정권 교체 집권당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국민 참여 경선과 또 저를 포함해서 다른 후보가 지지를 받고 있는 그 지지를 역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공격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어제 토론회 얘기로 좀 자연스럽게 가볼 수 있겠네요. 뭐냐면 어제 토론회에서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전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 의문을 강하게 제기하셨어요. 제가 그대로 좀 옮겨보자면 김종인 전 대표를 왜 안 잡으셨냐. 또 박지원, 손학규, 안철수 전 대표 이분들 떠난 것도 문재인 전 대표가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냐. 상당히 날카로운 1대1 질문 던지셨습니다. 내내 이 부분이 좀 아쉬우셨던 거예요. 당 사람들이 떠나가는 부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문재인 후보에게 당 안팎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재인 후보의 정책 리더십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점이자 의문점입니다. 대세론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 분명한 키를 갖고 당과 정치를 지금 이제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가 문 후보에게 아직 국민들이 갖고 있지 못하다. 그 점이 왜 그러냐고 저는 여쭤봤던 것이고요. 예. 그것은 어제 TV 토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후보가 반드시 넘어야 될 과제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니 김종인 전 대표는 정당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방식과
달라서 그러니까 뜻이 달라서 탈당하신 거고 박지원 전 대표는 당의 혁신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분이 떠난 거지. 이게 무슨 권력 투쟁의 과정에서 나가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유가 있으니까 떠나고 이유가 있으니까 헤어졌겠지만 또 이유가 있으니 서로 싸우고 분열했겠지만 예. 그것을 통합으로 이끄는 것이 정치 지도자들의 의무 아니겠는가. 그것이 정치 리더십 아닌가. 아하.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후보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해서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안희정 지사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리더십으로 어떻게 그분들 다 잡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뭐 가정이긴 합니다만. 대목 정치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풀어야 될 주제들이 예. 더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소통 대화가 확실히 부족했다라고 느끼시는 거군요. 네네. 하다 안 되는 그 과정이 있었는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최근에 김종인 대표의 당을 떠나는 과정으로 볼 때에도 예. 예, 우리는 지금 대화가 부족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소통이 좀 부족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이 사람들 떠나보내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좀 날카롭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이미 워낙 대세가 굳건하기 때문에 뭐 그 부분 상관없이 대통령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많이들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세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발목 잡혀서 대통령까지 가기도 어려울 거다. 대세론도 꺾일 거다. 이렇게까지 보십니까? 결과론적으로. 대세론이라고 하지만 아직 대세론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보세요. 이분이 지금 몇 주째 계속 1위인데 문재인 전 대표가. 1위를 한 것과 대세론이라고 하면 후보의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압도적으로 좀 더 높을 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당의 어떤 후보도 예? 당 지지율보다 높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 국민들은 지금 탄핵 이후 예. 헌정의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과 비전을 요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예. 새로운 대안과 비전을 내지 않는다면 국민들한테 확실한 다음번 정부를 이끌 대통령으로 지목받지 못할 것이다. 그걸 문재인 전 대표도 뭐 낸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지금 내겠다. 이재명 시장도 그렇고 안희정 지사도. 그것에 대한 가장 핵심이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정치적 철학과 민주주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이 바라보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동안의 이제까지 선거는 뭐 이명박 대통령의 747이다, 뭐 4대강 사업이다, 뭐 부자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식의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예. 대통령 선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대통령이 이 나라를 이끈다면 얼마나 잘 사람들을 단결시키고 시끄럽지 않고 안정적으로 잘 좀 이끌어갈 것이냐. 한 집안으로 치면 마지를 뽑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를 뽑는 선거. 그 집안을 얼마나 화목하게 잘 이끌고 갈 것이냐 하는 마지를 뽑는 선거다. 그것이 바로 대통령이 보여줘야 될 리더십의 핵심이지요. 마지 리더십이 필요한다. 가족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다 화목하게 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지금 민주공화국에서는 그게 바로 민주주의 지도력입니다. 지금 막 돌려 말씀하시긴 했지만 결국은 그러면 아까 우리 당에서 누구도 나가고 왜 문재인 전 대표 못 잡으셨습니까?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랑 통하는 거네요? 예, 그 얘기가 누구도 못 잡고 지금 물어보시는 그 질문이 예. 민주주의 정당 정치와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도자가 민주주의 리더십으로 제대로 못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예시를 한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당 전체도 화목하게 못 만들던 분이 국가를 어떻게 화목하게 하나로 묶겠느냐라는 말을 지금 돌려서 하신 거예요. 예, 어제 토론에서 그렇게 적시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당 화합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국가 화합이 되겠는가. 그 부분에 대한 리더십을 지금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정치적인 이 대화와 소통 능력의 개인적 인격의 리더십이 아니라 예. 저는 구체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예. 의회와 대통령이 연정의 협치의 리더십으로 가야 된다. 예. 라고 구체적으로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안희정 지사에 대한 공격이 어떤 게 들어가냐면 대연정 합치 계속 화목을 얘기하시지만 어떻게 탄핵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자유한국당 다수 의원들 이런 분들이 포진해 있는 그쪽하고도 어떻게 대연정을 할 수 있는가. 잡아야 될 손이 있고 내쳐야 될 손이 있는데 그쪽은 잡아야 할 손이 아니다.
라는 게 많은 또 당 지지자들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아닙니다. 생각하세요? 저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예.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사람과 손잡자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있는 정당들이 다 지금 다 승복한다고 얘기를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은 뭐 당 우리 정치인들이 지금 현재 예. 헌정 질서를 자꾸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저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사람하고는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국가 대개혁 과제를 놓고 의회에서 국회 현재 선진화법을 뚫고 나갈 수 있는 180석 이상의 가장 강력한 다수파를 형성해보자고 저는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불복의 메시지를 보내는 그분들은 제외하고 나머지와는 손잡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예, 대연정이 누구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랑 손잡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하. 각 정당이 국민들에게 국가 대개혁 과제와 이번 대선에서 공약을 내걸 것이고 예. 정책 협상을 통해서 연합정부를 꾸려보자라고 하는 것이 대연정이기 때문에 거기가 한두 분 지금 발언하는 그분들하고 지금 연정을 하느냐 마느냐 그 수준의 얘기가 아니죠. 그 수준의 얘기가 아니다. 네. 근데 안희정 지사님 제가 좀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여쭤볼게요. 네. 이 대연정 얘기를 하시다가 사실 당원들 지지율은 상당히 손해 보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좀 거들 법도 한데 끝까지 굽히질 않으시네요. 어떤 선진국이든 민주주의를 통해서만이 발전합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고 정치적인 민주적으로 안정된 국가라는 이미지를 얻으니까 예. 당장 지금 코스피랑 주식시장에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는 걸 보십시오. 아하. 민주주의가 안착되어야만 좋은 나라 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 민주주의가 안착되려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화 수준은 의회 정치와 대통령의 리더십이 좀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운영 사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은 매우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굽힐 수가 없는 소신이다. 대연정 지금 말씀은 하셨어요. 네. 지금 이제 끝으로 한 질문이 밖에서 들어왔는데 아까 마지론 이야기하셨어요. 마지론. 여기 참 뭐 와닿는다. 비유가 이런 표현들 이런 말씀들을 지금 주시는데 그러면 마지로서의 자격 문재인보다 안희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도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예.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정파, 갈등, 이것을 민주주의의 지도력을 갖고 한번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정치인으로서의 포부가 있습니다. 예. 또한 그런 마음으로 정당 생활을 해왔고 그런 마음으로 또한 그동안 정치 활동을 해왔습니다. 민주당에 한 번도 당선되지 못한 그 충청남도에서 지난 7년 동안 지방정부를 중요한 현안 과제들을 잘 합의해서 이끌어왔습니다. 예. 그 결과 가장 높은 지방정부 도지사로서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렇게 이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지방정부 네. 이끌었듯이. 네. 안희정 지사님. 네.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어제 좀 많이 수척해 보이셔가지고요. 고맙습니다. 끝까지 건강관리 잘하고 네. 예,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안희정 충남도지사였습니다. 결정 직후에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 상승이 눈에 띕니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를 묻는 문항에서 문재인 전 대표하고 안희정 지사하고 5차 범위 내에서 1, 2위를 다툰 이런 조사 보셨죠? 예, 봤습니다. 상당히 격차를 좁혔더라고요. 예, 저도 좀 놀라운 조사 결과였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이 결과는? 예, 제가 주장하고 있는 대통합과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대한 기대. 예. 그것이 새로운 정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지, 이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근데 문재인 전 대표 캠프에서는 그 여론조사는 다른 당 지지자들이 역선택을 한 게 반영돼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다. 다시 말해서 문 전 대표가 본선 올라오는 게 두려운 사람들이 안 지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은 전통적 지지 기반 지지 당원들. 예,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은 대선. 이번 대선에서 가장 주목하게 되는 곳. 아무래도 지지율이 높은 후보들이 포진해 있는 민주당이죠. 어제 3차 대선 예비후보 합동토론회가 열렸는데요.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와 2위를 달리고 있는 안희정 지사 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눈길을 모았습니다. 안희정 지사. 사실 탄핵 전에 지지율이 좀 빠지는 듯 하다가 탄핵 후에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죠. 본인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안희정 충남도지사 오늘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첫
TV 토론. 얼굴 살이 좀 빠지셨어요. 고생 많이 하시나 봐요, 요새. 아마 머리를 또 좀 손을 봤더니 좀 더 빠져 보이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약간 좀 체중이 줄었습니다. 체중도 좀 줄고. 네네. 어떠셨어요? 어제 TV 토론 스스로 좀 점수를 매겨보신다면. 한 7, 80점이요. 7, 80점? 왜 네. 그 정도밖에 못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더 잘할게요. 상당히 날카로운 공격들도 어제는 오가더라고요. 예, 그러시더군요. 네. 그 토론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드리도록 하고, 일단 탄핵 이후에 이 대선판 어떤 지각 변동, 어떤 변화를 좀 느끼십니까?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적절치 못한 어떤 언행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승복하고 국민을 사과하는 어떤 분명한 메시지가 없어서 예.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더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다음 정부를 새롭게 구성해서 이 국가의 위기와 갈등을 극복하자라고 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분명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들의 어떤 요구는 더욱더 분명히 느껴집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 요구는 더 커졌다. 그 헌재의 탄핵 문재인 전 대표가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냐. 상당히 날카로운 1대1 질문 던지셨습니다. 내내 이 부분이 좀 아쉬우셨던 거예요. 당 사람들이 떠나가는 부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문재인 후보에게 당 안팎에서 좀 제기되고 있는 문재인 후보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점이자 의문점입니다. 대세론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 분명한 키를 갖고 당과 정치를 지금 이제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가 문 후보에게 아직 국민들이 갖고 있지 못하다. 그 점이 왜 그러냐고 저는 여쭤봤던 것이고요. 예. 그것은 어제 TV 토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후보가 반드시 넘어야 될 과제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니, 김종인 전 대표는 정당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방식과 달라서, 그러니까 뜻이 달라서 탈당하신 거고, 와는 다른 노사모라는 새로운 참여하는 시민 세력들이 민주당에 함께 합류함으로써 우리는 집권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중도와 합리적 보수까지 아우르는, 더 나아가서는 이번에 촛불 광장에 모였던 압도적 다수의 저 국민들을 우리 당의 지지로 이끌어야만 우리는 튼튼한 정권 교체, 집권당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국민 참여 경선과 또 저를 포함해서 다른 후보가 지지를 받고 있는 그 지지를 역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공격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어제 토론회 얘기로 좀 자연스럽게 가볼 수 있겠네요. 뭐냐면 어제 토론회에서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전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 의문을 강하게 제기하셨어요. 제가 그대로 좀 옮겨보자면 김종인 전 대표를 왜 안 잡으셨냐. 또 박지원, 손학규, 안철수 전 대표 이분들 떠난 것도